오늘은 실수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실수는 우발적인 실수와 우발적이지 않은 실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우발적인 실수는 시험지에는 3번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OMR 마킹에 4번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시험지에는 3번으로 체크해놓고 OMR 마킹에는 4번으로 체킹을 하는 경우.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이런 것들은 뭐 답이 없죠. 이거는 그야말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실수는. 근데 이런 실수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실수가 주로 발생하느냐, 이제 저로 예를 들면 첼로 연주를 하는데, 첼로 연주를 하다가 평소에는 안 틀렸던 부분 같은데 갑자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C 플랫을 잡아야 되는데 C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박자를 한 마디에서 좀 빨리 들어갔어요. 한 박자를 더 세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 박자 내지는 16분음을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걸 계산 안 하고 바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실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악보를 놓쳐가지고, 이제 제가 뭐 지판도 보고 악보도 보고 하다가 악보를 놓쳐가지고 뭐 혼자 뭐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동식 단속 이런 구간입니다. 것들이 되겠습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OMR 카드에는 답지에는 3번 체크해놓고 OMR 카드에는 뭐 4번 체크한다,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어쩌다 있는 것들이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주할 때 거의 대부분 실수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주할 때나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 이런 실수가 나와요. 제가 잘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연주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연주회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혼자 연습할 때도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호두깎이 인형을 연주를 한다, 꽃의 왈츠를 연주를 한다. 그럼 꽃의 왈츠를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도 난 이제 다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실수를 합니다. 자, 요런 실수들은 사실은 고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뭐 3번 체크해놓고 4번 마킹하는 이런 실수들은 뭐 못 고칩니다. 그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요런 것들은 사실은 고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실수가 아니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빈도가 잦지 않지만 내가 틀리는 부분, 빈도가 잦지는 않지만 내가 틀리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빈도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내가 틀리는 부분들. 제일 처음에 곡을 받습니다. 한 곡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 보고 연주를 해봅니다. 그걸 초견이라 그러죠. 뭐 제가 뭐 프로 연주자도 아니고 당연히 엉망진창으로 연주를 합니다. 자, 엉망진창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고 나면 감을 잡아요. 요런 곡인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쓱 봅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면 이제 내가 엉망진창으로 연주했던 거 아니고 프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 이 음악이 이 박자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음악을 훨씬 더 빨리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워져 있는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제 연주를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할 때, 연주를 다시 시작을 하면 박자를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음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됐거나 간에 음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을 틀리지 않으려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손가락이 웬만큼 안 틀려. 그런데 또 뭐가 틀려요? 박자가 틀리죠. 박자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갑자기 뭐 7마디 8마디 쉬다가 다른 악기들이 막 연주하다가 갑자기 내가 들어가야 될 때 그걸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엇박으로 들어가는 부분 한 박 쉬고 한 박 연주하고 반박 쉬고 한 박 쉬고 한 박 연주하고 반박 쉬고 한 박 쉬고 반박 쉬고 한 박 연주하고 반박 쉬고 한 박 연주하고 반박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몇 개 반복되면 우리가 틀려요. 아니면 같은 음을 막 8번, 9번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8번, 9번, 10번 막 연주를 하다 보면 같은 음을 10번 연주해야 되는데 내가 연주하다 까먹어 6번 했나? 7번 했나? 8번 했나? 이런 거 까먹습니다. 우리가 까먹어서 뭐 이런 순간이 오는 거죠. 7번 했나? 8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틀리려고 박자 제일 처음에는 운지 그 다음에 박자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맞춥니다. 손가락 번호를 맞추는데요. 우리가 손가락 번호를 뭐 예를 들어 요걸로 잡을 수도 있고 요걸로 잡을 수도 있고 요걸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손가락 번호가 있지 않은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단체로 손가락 번호를 뭐 1, 3, 4로 누르기로 했다. 그럼 1, 3, 4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럼 다른 첼로 하시는 분들이랑 다 맞춰야 되니까 또 1, 3, 4로 하자. 그래서 막 합니다. 그러면 박자, 그러니까 운지, 그다음 박자,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번호라든지 활 쓰는 위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를 넣습니다. 네, 비브라토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운지, 박자,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브라토까지 다 완성됐네. 자, 그럼 끝났나?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실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퍼펙트하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다 퍼펙트하게 맞춰진 게 아니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틀리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에요. 가다가 틀리고 가다 틀리고 가다 틀리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하는데 어떨 땐 여기 틀리고 어떨 땐 여기 틀리고 어떨 땐 여기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실수다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파인 튜닝이 안 되는 겁니다. 빈도가 항상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틀리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3번 할 때 한 번 정도는 틀려. 그럼 그거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4-5번인데 한 번 틀려.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자꾸 틀려. C 플랫이 자꾸 안 잡혀. 이런 걸 실수라고 할 수 있나? 3번 체크해 놓고 OMR에 4번 마킹하는 거는 명백하게 실수죠. 그건 실수입니다. 그야말로. 그 우발적인 실수죠.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었어.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빈도가 잦지는 않지만 자기가 완전하게 딱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잡는 게 이 실수예요. 근데 이 실수라고 하는 거를 실수라고 치부를 하고 단순히 반복을 많이 하면 이 실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 실수라는 게,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실수하는 거라. 이거는 연습을 할 때 실수를 수정한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완벽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실수가 잡힌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안 고쳐지고 연주회 전날까지도 계속 그게 틀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참 답답한 게 어떨 때는 괜찮다가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완성했어, 이제 완벽해, 뭐 이제 연주회 하기 뭐 한 일주일쯤 전에 이제 완벽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데 갑자기 틀립니다. 그 전날 그 전전날에 안 틀렸던 게 갑자기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극복 부분을 별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평소에 안 틀리고 어쩌다 틀린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한다 내지는 이거는
마스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빈도가 잦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틀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실수는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산 실수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더하기 빼기에서 10자리인데 막 10자리 안 올린다든지, 뭐 암산하는데 자꾸 틀린다든지. 암산하는데 자꾸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안 틀리는데 어쩌다 틀리니까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요번에 틀렸는데 다음번에 또 틀린다. 그럼 이게 실수인가? 아닙니다. 첼로 연주를 하는데 음악이 빨라지는 부분에서 손가락이 꼬이면서 한번 어쩌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랜 반복 연습에 의해 갖고 이제 웬만큼 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잘 안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주할 때도 잘 안 틀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나오지 않던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평소에 나오지 않던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도 한번 틀렸던 부분인 거예요. 반복 연습을 한다는 건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체크해서 그거를 기록한다는 의미지,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게 연주를 총 한 곡을 풀로 반복을 해서 이걸 잘 잡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틀리는 부분을 따로 연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틀리는 부분을 따로 연습하는 거지. 따로 연습하고 차트에 악보에도 기록을 해놓고 내가 자꾸 틀린다고 하면 특별히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또 틀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또 틀린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또 틀린다. 전교 1등이랑 2등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공부량도 비슷해. 아는 것도 비슷해. 어떨 때는 전교 2등이 더 많이 알아. 근데 시험을 치면 전교 1등은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은 어이없는 거 틀려가지고 틀립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데 평소에는 안 틀리는데 틀립니다. 이거는 평소에 아는 게 아니라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반복에 의해서 잡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어렵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체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디텍트하는 거죠. 디텍트하고 디텍트된 부분을 그쪽 부분만 수영해서 드릴하듯이 특정 부분 행동만 반복하듯이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틀린다, 계속 실수한다. 그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반드시 이해하고 우발적인 실수에 관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인 실수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수가 아닌 영역들에 대한 얘기였어요.